바로 어제 토요일 금투세 폐지 3차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었고요. 여전히 금투세는 폐지냐 강행이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고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제가 금투세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큰 손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문제 의식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정확하게 사모펀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세부 법안을 보니까 사모펀드가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고, 결국 야당이 무리를 해서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그 배경에는 혹시 사모펀드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겼고 또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야당 측도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강행의 대표자 격인 야당의 진성준 의원이 본인 블로그에 사모펀드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고 천벌을 받습니다. 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투세 추진과 사모펀드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위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에 의한 괴소문이며 배터리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은 본인은 주식을 하지도 않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은 일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이 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시장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있고요.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 배우서를 부정하는 근거로 이제 금투세로 인해서 사모펀드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세가 된다, 즉 손해를 보는 입장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자세하게 보면은 사모펀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루트는 분배 수익과 환매인데, 과거에는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 차익이 비과세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다가 앞으로는 금투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49.5%에서 27.5%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서 0%였던 것이 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분배 시에는 최고 세율 49.5%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오히려 그동안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로직이 바로 진성준 의원이 주장하는 로직인 것이고, 근데 여기까지 틀린 말은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의 그 블로그 포스팅에 이어서 3프로TV나 슈카월드에서도 금투세로 인해서 사모펀드 투자들의 세금이 증세가 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진성준 의원과 3프로TV, 슈카월드는 결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금투세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감쇄된다라는 말이고, 즉 부자 감세라는 것이고, 금투세를 강행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증세가 된다, 즉 부자 세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를 봐야겠죠. 확실한 것은 사모펀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이들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과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모펀드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들이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의 포스팅을 보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이 비과세였다가 증세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주식형 사모펀드의 투자처인 상장 주식,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이들에게는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사모펀드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금투세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투자하면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고, 고로 펀드런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식형이 아닌 다른 사모펀드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사모펀드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게 되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었다가 종합과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금투세가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49.5%가 금투세 27.5%로 이제 드라마틱한 절세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문제 의식이죠. 그러니까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입장인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결국에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금투세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모펀드가 이익을 보고 그들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득을 보는 쪽이 많으면은 부자 감세인 것이고 손해를 보는 쪽이 많으면은 부자 세금인 거죠. 근데 위에서 봤듯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금투세로 인해서 증세가 되고 부동산형은 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을 봐야 될 텐데 증세와 감세 대상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총 632조 원의 사모펀드 규모에서 주식형의 규모는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3%의 비중에 해당이 되고 주식형 3%는 진성준 의원의 포스팅 내용대로 금투세로 인해서 증세가 된다. 근데 감세가 되는 부동산 투자형은 170조 원 규모로 주식형의 약 9배로 규모에서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금투세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주식형을 제외한 총합으로 약 612조 원, 즉 97%에 달하는 비중으로 사모펀드 대부분은 금투세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97%에 달하는 사모펀드는 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맞는 거죠. 결국 진성준 의원의 포스팅에 거짓말은 없지만 표현이 더 정확해지려면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실되게 하고 싶다라면은 금투세로 인해서 증세가 되는 일부가 있는데 약 3%에 해당을 하고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모펀드의 입장도 일부 있기는 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이고 이런 주장이 사모펀드 배우설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하고 또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입장인 것이고요. 국민들은 여전히 97%에 해당하는 사모펀드가 이익을 보는 금투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사모펀드가 증세냐 감세냐 이 단계를 넘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세율 변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 혹은 강행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청원도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모펀드가 바람직한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가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사모펀드는 특정 정권에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공모펀드 규모가 더 큰 것이 정상이고 한국에서만 유독 사모펀드의 규모가 비대해진 배경에는 정치권이 무관하지 않은 만큼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금투세가 폐지되고 사모펀드 관련한 과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